안녕하세요. 부천그랜드 치과 문영거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케이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 환자분은 나이는 한 50 정도 되셨고요. 남자분이신데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임플란트 타운에서 한 게 부러져서 오셨어요. 옛날에 임플란트 했던 게 부러지고 안에 나사가 박혀가지고 오셨는데 빼야 되죠, 이런 임플란트는. 이런 분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임플란트를 딱 봤을 때 크게 뭔가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사가 어쨌든 부러졌다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이분이 힘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너무 치아를 많이 쓰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마침 옆에 치아도 수명이 다한 상태라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했냐면, 임플란트를 옆에 치아를 뽑고서 심는데, 환자분이랑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할지 아니면 그냥 두고 옆에다 심어서 만들지. 근데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려면은 부러진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위쪽에 잇몸 다 열고 그 다음에 뼈도 다 쳐내고, 어쨌든 좀 파괴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환자분은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옆에다 임플란트 심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비껴 심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 왼쪽 아래도 임플란트를 했어요. 여기도 잇몸이 다 망가져서, 잇몸이 망가졌다기보다는 뿌리가 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딱 봐도 힘이 좋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고서 위에다가 머리를 올리고 한 3년 정도 쓰셨어요. 근데 최근에 부러져서 오셨어요. 부러져서 나사가 부러져가지고 아예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뭐냐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두께면 충분히 잘 버티는데, 이분 어쨌든 나사가 못 버티고 아예 그냥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안에 박혀 있는 나사를 제거하고 머리를 다시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면 또 3년 있다 또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거 빼버리자, 제거해버리고.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냥 임플란트 2개를 심자. 치아는 하나인데 요 바깥쪽으로 임플란트를 2개를 비껴 심어서 2개를 만들어 놓자. 그럼 제 생각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사가 절대 부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임상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이한 케이스들이 꼭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요 임플란트 처음에 하신 분도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쓰다 부러졌으니까 뭔가 불만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해도 결국엔 이렇게 부러진다는 거를 환자분이 확인을 하니까, 그 임플란트의 문제보다는 내가 좀 별나구나라는 걸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오해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결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럼 그 임플란트 2개 고철과 하나를 심는 거는 맞춤형 어버트먼트가 제작이 가능해서? 그렇죠. 맞춤형 어버트먼트 갖다가 2개 만들고, 원래 치아 자체가 뿌리가 보통 큰 어금니 2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뿌리 2개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만들 계획이죠. 이분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임플란트 할 게 되게 많으셨던 분이죠. 치아들이 다 잇몸이 안 좋고, 큰 어금니가 뭐 썩고 잇몸 안 좋고, 그래서 빼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뼈도 없고. 이런 분들은 보통 한 1년은 잡고서 치료를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이런 분들이 있냐면, 하다 보면은 치아들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금니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 앞니로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1년이나 쓰다 보면 얘네들이 꼭 망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꼭 하나 2개가 흔들리는 게 심해지다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게 별로 없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하나가 완전히 가버린 거죠. 요 치아, 작은 어금니가 원래 옛날엔 그래도 꽤 쓸만했었는데 1년 동안에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치료 마무리할 때쯤에서 결국에 하나를 뽑고 하나를 이거를 임플란트를 또 심고 마무리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환자들은 뭐냐면은 자꾸 보면은 치료를 할 때 견적 얘기를 하거든요. 견적이 얼마냐. 이게 뭐냐면 자동차 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견적이라는 거는 부품 교체하고 이럴 때 사실 변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 계획에서. 근데 사람 몸은 다른 게, 일단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치료가. 그럼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납득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뭐냐면 1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약한 치아들, 얘네들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중간에 망가지면은 추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그나마 오해가 덜 쌓이는데, 보통 치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더 하자 이러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왜 자꾸 뭐가 늘어나 이렇게 꼭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과 의사가 잘못을 안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서로 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환자분은 그래서 이해는 잘 하죠. 왜냐면 어차피 망가질 거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자기가 봐도 어쨌든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려운 복잡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환자와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이제 큰 어금니가 원래 기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집도 지을 때는 뭐냐 메인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큰 기둥이 있고 보조 기둥이 있는데, 큰 기둥들이 다 뽑혔으니까 우리가 그냥 밥을 꼭 그걸로 안 먹더라도 다물기만 해도 원래 그 기둥에 힘을 딱 받쳐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둥 역할을 작은 어금니가 다 버텨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좀 약하죠. 그걸 버티기엔. 거기다가 멀쩡한 치아들도 아니고 똑같이 잇몸 안 좋은 치아들이니까 중간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는 애매한 거 다 뽑고 가자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엄청 막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거 식사해야 되니까 빼지 말죠 하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나중에 흔들려서 빼자 그러면은 원래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원래 처음에 그런 얘기 자기 못 들었는데 이게 뭐 자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처음에 얘기를 해도 막 다 이해했고 근데 나중에 설명을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 무조건 환자분들만 그렇게 그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치과 쪽에서 잘못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치과 쪽에서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로 생기는 부분도. 네.